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수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제 증시가 하락했던 거를 완전히 다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오늘은 좀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여전히 뭐 대선 테마주들 위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개미 털기 그 다음에 그거의 반대 개념인 세력 털기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제 지독하게 이게 진행이 되는데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종목도 최근에 언급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얘기할 만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개미 터는 거하고 세력 터는 거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일단은 좀 보죠. 네. 요즘에는 이래요. 종목들이 막 하루 이틀 한 뭐 2, 3일 확 올라갔다가 좀 쉬어요. 뭐 한두 달 쉬는 건 아니고 2, 3일 세게 올라가고 한 3, 4일에서 일주일 쉬다가 또 확 올라갔다가 또 쉬다가 뭐 그렇게 가요. 막 회전하는 팽이처럼 회전하는 게 아니라 확 돌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끊어지면서 가더라고요. 네. 자 일단 그래서 이게 시장이 죽은 게 아니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이제 코스피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올라왔죠. 일단 다우 지수부터 먼저 볼게요. 요즘에 미국이랑 뭐 커플링이 거의 안 되니까 그래도 보셔야 돼.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고점이 트럼프 당선 후, 그 다음에 취임 전후 여기거든요. 여기까지는 아직 회복이 안 됐어요. 근데 4월 초에 이제 상호관세 발표하기 전에 직전 고점이 여기인데 여기는 회복을 한 거죠. 이게 다우지수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나스닥 그죠? 나스닥은 트럼프 취임 전후 고점이 여기죠. M7 종목들 폭락하기 전에 2만 포인트. 근데 지금은 19,000포인트. 상호관세 시작하기 전에는 직전 고점은 여기. 그러니까 요 중간쯤에 있는 거죠. 회복이 지금 많이 된 거예요. 제가 이제 트럼프 취임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시황 설명을 많이 해드릴 때 그때 뭐 트럼프 트레이드 뭐 언론에서 이런 얘기 하면서 개인들 되게 힘들게 하는데 그런 거 믿지 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달러가 강세가 돼가지고 뭐 전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막 언론에서 떠드는데 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때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증시가 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할 거다. 지금 주식을 사면 바닥이라고. 그게 여기서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쭉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죠. 네. 진짜로 틀린 거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달러 보세요. 달러도 이거 자꾸 강세라고 그러는데 아니다. 약세로 가고 잠깐 이제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달러 강세라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약세로 갈 거다. 그 얘기 했었죠. 그죠? 그것도 맞았잖아요. 제가 무슨 뭐 신기가 있어서 뭐 맞춘 건가요? 아니에요. 이게 뻔한 건데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실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네. 달러가 트럼프 취임하기 전에도 좀 올랐지만 트럼프 취임 이후에 당선 이후에 이만큼 올랐거든요. 트럼프 취임하고 뭐 그러면 떨어질 거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달러 강세가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약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화 약세라는 게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또 어쩌고저쩌고 시끄러울 거 아니야. 또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그때 이 11월 12월 달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걔네들 얼마나 겁을 줬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때 막 그래서 말이 안 된다고 이거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취임하고 나니까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약세죠. 덕분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려가고 워낙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죠? 이거는 제가 뭐 맞췄다라고 제가 지금 방금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언론들이 여러분들을 속인 거지.
그리고 이제 돌팔이 같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그대로 그냥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그대로. 근데 이거는 트럼프 일기 때도 이랬단 말이에요. 8년 전에 똑같이 이랬다고. 그쵸? 네. 그런데 왜 기억을 못하냐 이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언론을 너무 믿는 거예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 언론이 얘기하는 건 다 정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언론을 아무튼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썩을 거예요. 더 썩을 거고 아무튼 이제 더 그럴 거니까 믿지 마세요. 유튜브도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적당히 활용만 하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제 이 얘기를 왜 해드렸냐, 언론에서 굉장히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에 혼란이 올 거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에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심지어 중국 상해 증시 보실래요? 여기도 회복됐어. 그렇잖아요. 다 회복됐잖아. 이게 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중국도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일본도 그때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일본 어쩌고저쩌고 망할 거라고. 아유 진짜 답답해 진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손으로 그린 것 같다 진짜. 이게 좋네. 이래요. 대만은 좀 덜 올라왔는데 여기도 최근에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그 중에 하나고. 그죠? 그러니까 별로 걱정하실 게 없어요. 걱정하실 게 없다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이것 때문에 걱정들을 알아서들 하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망한 건 아니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뉴스 보시면서 아셨죠? 네. 요번에 이제 미중 관세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타결이 됐잖아요. 이거는 트럼프가 승리한 거고요. 시진핑이 무릎 꿇은 거예요. 왜? 중국 시장을 완전 개방했거든요. 중국 시장 완전 개방했다고요. 트럼프가 무슨 뭘 받았으니까 처음 만난 자리에서 합의를 해줬죠. 그렇죠? 관세를 낮춰주고. 그러니까 중국이 뭘 내놨냐 이거죠. 첫 번째가 펜타닐 미국으로 안 들어가게 자기들이 막겠다고 했고요.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제일 큰 거는 중국의 시장 완전 개방이에요. 완전 개방이라고. 일부 개방도 아니고 완전 개방하기로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시진핑이 무릎 꿇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왜? 친중 언론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지금 매일 하죠. 왜 매일 할까요? 여러분들 세뇌시키려고.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 이런 얘기하면 자꾸 저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아니요. 잘 보시라니까. 중국에 대한 욕을 안 하잖아. 언론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면 이제 딱 뭐 합의가 나오면은 뭐 시진핑이 졌다 이런 기사가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요. 유튜브 있죠. 유튜브에도 요즘에 이런 얘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들어가 보면 썸네일 자동으로 뜨는 것들을 가끔씩 보는데 썸네일만 안 나왔는데 잘. 시진핑이 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중국이 또 이제 잔머리를 굴려서 반발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트럼프가 더 가만 안 두겠지,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후속 조치들을 잘 보시면 돼요. 아셨죠? 중국의 공산당은 이제 힘을 더더욱 잃을 거고 시진핑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그렇게 보시고 한마디로 중국이 패배한 거예요. 지금 관세 전쟁에서 한 달도 못 버텼지 뭐. 한 달 버텼나? 그죠? 네. 자, 여기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 얘기 왜 아침이란다. 지금 방송 초반에 해드렸냐면 여기에서 좀 종목들이 많이 빠졌을 것 같지만 사실은 별로 안 빠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대북주를 사례로 들어보면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고. 일신석재 같은 종목을 보세요. 안 내려와. 그죠? 4월달에 그렇게 폭락을 했는데도 증시가 그냥 요거 아야 그리고서 그냥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잖아요. 일신석재죠. 뭐 여기 아난티 이런 종목들 아야 그리고서 바로 올라갔어요. 옛날처럼 박살 안 났어. 부산산업
이거 오뎅판 회사인 줄 아시는 분들 가끔 계시던데 천만에요. 철도주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자회사가 철도주지. 부산산업의 자회사. 아주 멀쩡합니다. 그죠? 푸른 기술. 이 정도였어요. 이 정도 살짝 그리고서 그냥 다 올라가 있다니까. 일성 IS 이런 거 보세요. 살짝 아야 그리고 올라오죠. 요즘에 외국인이 많이 사더라고. 우선주 이런 것도 BICU 따끔거리고서 다 올라왔다니까요. 그러니까 4월달에 뭐 전세계 망할 것처럼 언론이 떠들어댔지만 사실 이런 개별주들도 크게 빠진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이 정도가 다였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트럼프 때문에 전세계 증시 폭락했다고 막 한 보름 전에 한 달 전이지 한 달 전에 난리지기더니 뭐 없어졌어. 말도 없고 이제.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 좀 더 올라오고 우리나라 증시 좀 더 올라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못 올라와서 바닥에 있던 종목들 다 슬슬 회복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이런 것처럼 바닥에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4월 달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조금 올라와 있죠. 뭐 시장 좀 괜찮아지면 이런 것도 올라오는 거.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없죠. 뭐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너 왜 올라오니? 아니 지수가 저만큼 올라가는데 저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당연한 걸 갖고 뭘 물어보냐고 이러면서 올라온다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 삼천리 자전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눌러봤거든요. 나중에 그냥 알아서 올라온다고. 올라와도 되잖아요. 몇 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요. 그러면 그냥 4월 달에 손절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계좌가 회복이 돼요. 가만히 있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만 안 있고 손절을 했다. 그러면 그 손실은 회복이 잘 안 될 것이고 손절은 아니고 거꾸로 종목을 매집을 했다. 그러면 또 많이 버시겠죠. 가만히 있는 사람은 계좌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는 거고 원래 사실 가만히 있는 것도 사실은 이게 어려운 건데 그것도 잘하신 거예요. 혼란스러울 때 가만히 잘 버티신 거니까 그런 분들은 손실이 안 나고 회복이 된다고. 근데 이제 좀 노력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거고 거기서 이제 헛짓을 하신 분들은 손실 나는 거지. 왜? 거기서 손실 확정지었으니까. 그러니까 4월 달에 막 시장이 좀 혼란스러울 때 전 그냥 웃었잖아요. 4월 달에 증시 폭락할 때 뭐 심각하게 뭐 지수 얘기도 안 했어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 트럼프가 알아서 할 거라고. 알아서 했잖아요. 트럼프가 알아서 한 거예요, 저거. 제가 트럼프를 지금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리죠. 이런 얘기를 항상 해야 돼. 안 그러면 이상한 소리 듣는다고. 신트럼프주의자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저는 오늘도 뭐 이상한 소리 하나 들었는데 저는 그냥 공산당이랑 사회주의가 싫어요. 난 그냥 전 그게 싫어요.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다른 게 아니라 공산당하고 사회주의자를 그냥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시진핑이 공산주의자지. 그래서 이제 시진핑을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중국을 되게 싫어하는 거고. 그냥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삼천리 자전거 예쁘게 해놨다. 그죠? 네. 예쁘네. 자전거만 잘 만드는 회사는 아니거든. 그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알아서 이제 올라올 것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움직이는 테마주들이 그냥 다 대선 테마주죠. 그죠? 대선 테마주인데 이재명 관련주들은 어제 얘기해드렸지만 그냥 모르겠어요. 이재명 테마주 올라오는 거 얘기를 안 하려고 지금 자세히 얘기를 안 해드릴 건데 그냥 좀 그래. 이재명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테마주도 올라오는 게 옛날이랑 달라요. 그냥 자기들끼리만 해먹는다는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그 얘기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여기서 지금 저기 선거가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민감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이제 그런 얘기는 무방해서 못하겠고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게요. 개미털기랑 세력털기. 개미털기가 뭔지는 아시죠? 주가가 이제 크게 오르기 전에 개미들을 털잖아요. 나가라고. 이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 세력털기인데 사실 뭐 세력털기라는 이런 표현은 잘 안 쓰긴 해요. 근데 그냥 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개미를 털 때는 이제 많이 올라가기 전에 개미를 터는 거고, 급등 전에, 그죠? 개미를 터는 거고, 고점에서 떨어지기 전에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털죠. 자기들의 물량을 던진다고. 그걸 이제 해치한다고 하거든요. 물량을 나눠준다고. 이런 걸 한번 쭉 볼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언급을 많이 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보죠. 뭐냐면, 그 요즘에 제가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개미 털기랑 세력 털기가 지독해요.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많이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 당해. 진짜 엄청 당해. 보세요. 오늘은 종목들 하나하나씩 보면서 얘기해보자. 최근에 왜 그 2차전지 한다. 그 4차선, 죄송합니다. 세종시지요. 여기 보면은 유라테크인데, 우리 방에도 이거를 우리 방에서 유라테크가 아니고 프롬파스 들고 있다가 잘 팔았거든요. 근데 유라테크부터 얘기해 볼게요. 유라테크가 재밌어요. 웃으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 회원들은 눈치를 채셔야 돼. 우리 회원들은. 네. 이거 눈치 못 채시면 계속 우리 방에서 회원으로 계셔야 돼. 왜? 눈치 없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재산 다 털려요. 눈치 없는 사람은 주식하면 안 되는데 이미 시작을 했다.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네. 잘 속거든. 자, 천천히 얘기할게요. 준비한 종목을 다 얘기를 못할지언정 네. 천천히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니까. 슥 들었다가 돌렸죠.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박스권이죠. 근데 다시 거래가 슥 들어오면서 들었다가 놨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지지하는 거죠. 여기서 주식을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기서 사야죠. 매수. 주식은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파는 게 맞아요. 근데 다시 지지를 하네? 근데 보니까 또 갈 것 같아요. 사실 이때 이게 갈만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왜? 그 정치인들 근데 내각제에 미쳐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되기 전에 내각제에 미쳐가지고 다 내각제 하자고 막 그랬잖아. 지금도 그러고 있지만 그 인간들 이러다가 딱 올라요. 가나 싶었는데 어랍쇼? 다시 또 안으로 들어가요. 이런 게 나올 때가 있어. 다 하고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개미 터는 거예요. 원래 요거 나오잖아요. 요 캔들이 나오면 차트를 잘 아는 사람은 손절을 해요. 야, 이거 속았다. 세력들이 올리는 것처럼 하다가 올리는 게 아니라 끝난 거였네. 잘못 썼네. 재수없어. 저 손절. 그거 나가요. 차트를 아는 사람은. 근데 차트를 무시하고 정말 차트에 대해서 분석을 잘하고 이런 걸 수도 없이 속아본 사람은 여기서 안 팔아요. 오버하고 거꾸로 그래요. 오버하고 있네. 수상한데? 세력이 터는 거 아니야? 개미 터는 거 아니야? 거꾸로 그런다니까. 다음날 어때요? 20%짜리야. 19%짜리구나. 양봉이 나와요. 가는 건가? 네. 가는 거였어. 가기 전에 한번 꺾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이런 거 되게 자주 나와요. 여기서 터는 거라 이게. 분명히 해놓은 것 같은데 턴다니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회원들은 잘 들으시라고. 요즘에 원래 저녁 방송 때는 제가 기법 강의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세종시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또 억수로 또 되게 잘 해놨어요. 마치 더 갈 것처럼. 왜냐면 대통령도 탄핵됐겠다. 이재명 씨가 이재명이 세종시에 내일이라도 그냥 바로 그냥 대통령실 또 하나 세우고 그죠? 네. 국회 하나 세워가지고 바로 해줄 것처럼 얘기를 막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근데 잘 보시면 캔들이 되게 안정적이잖아요. 그냥 보기에 여기는 이거 뭔 줄 아세요? 이거 갑자기 뜬금없이 18% 급락했다고 올라왔어요. 난데없이. 여기서는 세력이 매집할 때는 쌩 난리를 지겨요. 개미 턴다고.
근데 세력들이 개미한테 팔아먹을 때는요, 아주 그냥 아주 보기 좋아. 있잖아요. 수급도 막 빵빵하고 막 갑자기 캔들도 주식 주가도 떨어졌다 다시 올라와서 끝나고 막 이래요. 되게 잘해줘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 잘해주면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평상시에 날 괴롭히던 사람이 갑자기 잘해준다? 그거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 눈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더니 갑자기 때리더니 나가 떨어졌어. 여기서 물린 사람은 지금 나올 수 있었을까? 못 나왔을까 아직도? 이분들이 이거 언제까지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잖아요. 이재명이 이제 그 뭐야 세종시에다가 그거를 정말 해줄 때까지 한번 버티거나 아니면 뻥이었구나 아니면 말로만 그냥 대선 전에 해줬구나 뭐 둘 중 하나 아니겠어요, 그죠? 그 공약을 지키거나 안 지키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이제 깨달을 때까지는 이제 그 전에 깨달을 때 그때쯤 나오겠지. 그때서야 손절하고 이러고 있는. 프롬파스 똑같아요. 제가 여기까지는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안 좋게 얘기했잖아요. 하지 마시라. 근데 지금 어때요? 똑같아요. 차트는 아까 유라테크랑 박스권 그 다음에 돌파하고 살짝 누른 다음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에 얘도 흔들었다고. 이거 양봉인데 장중에 마이너스 12%로 급락했다가 플러스 16%로 올라왔어요. 이거 웬만한 개미들은 못 견딥니다. 웬만한 전문가도 못 견뎌요. 놀래가지고 손절 때려. 큰일 났는 줄 알고. 거래 터지는 거 보세요. 엄청 터졌잖아. 네, 그리고서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죠? 이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올라가기 전에 급등 초반에는 막 흔들어요. 개미 턴다고. 그리고 얘는 별거 이제 올라와서 그렇지 프롬파스 우리가 그때 갖고 있었거든요. 갖고 있었는데 잘 보세요. 비상계엄 이후에 이러고 있었거든요. 조만간 급등 나올 차트 아닙니까? 상급 수렴형이잖아 이게. 조만간 급등 나올 차트인데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들한테 잘 만들어놨다. 좀 기다려 보시라고. 근데 갑자기 이게 나와요. 마이너스 9%짜리. 그러면 이 거래도 좀 있잖아요. 늘면서 이런 게 떨어지면 급등할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들은 놀래죠. 실망하고. 왜? 추세를 이탈하는 그런 음봉이 하나 나왔으니까. 그래서 좀 민감한 사람, 차트에 민감한 사람들은 여기서 털려요. 근데 그때 우리 방에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가 웃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많이 겪어봤다는 거예요. 어쩌서 사기를 쳐 이게? 뭐지 이거? 그 뭐예요? 사기치고 올라오고. 이게 왜 사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잘 보세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이용하는 건데 선을 이렇게 걸어놓는다고. 이렇게 걸어요. 왜 이렇게 걸어요? 여기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옛날 차트 기법은 되게 단순한데 여기를 계속 지지를 하고 있으면 조만간 급등한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깨지잖아요. 그럼 얘는 끝났다 그래요. 그래서 깨지자마자 손절하라고 가리키는 게 옛날 주식 투자 기법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기법으로 주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누가 그분들이 노린 거라고. 나가줄래? 이러면서 자 깼다 나가라 이런 거예요. 실제로 며칠 더 보면은 이 선을 더 이어볼게요. 이 선을 조금 더 연장을 해드리면 뭐 대충 이러겠죠.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돌파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 팔아버린다고. 차트에 민감한 사람들. 이거 추세 이탈했는데 못 올라오네. 손절해야 되겠다. 근데 속은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이날 9% 급등 마감했거든요. 그럼 갈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8% 운봉을 때려요. 갈 건데 이미 양봉으로 뽑았는데 또 흔든다고. 상승 초반에 양봉으로 뽑은 것도 아니고 운봉으로 끝났어요. 운봉으로 끝났다고. 아침에 13% 급등 출발하더니 장중에 다 흘러내리고 어정쩡쩡하게 거래는 터지고. 원래 이런 날은 거래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래가 좀 터졌다고. 또 그냥 가지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12% 갔다가 플러스 16%로 가. 이게 쌩 난리를 지기면서 가요. 급등 초기에는 개미 턴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올라가다 한 번 더 꺾고 또 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방에서 여기서 팔아가지고 이거 팔아서 대주산업으로 이사 갔었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 회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지난번에 아이스크림 애들 샀거든요. 지금은 다 팔고 없지만 아이스크림 애들을 원래 갖고 있던 종목이었는데 이제 한독수 관련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원래 이제 바닥에서 보통 추천을 하는데 자 보세요. 이미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여기 2,000원이고 여기가 3,800원까지 왔어요. 그럼 보통은 이제 이 정도 되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한독수 이 양반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하고 나더니 대통령 선거에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럼 얘 더 올라가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요거 다음날 아침 일찍 매수하라고 추천을 했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추천을 한 날이 요 날이거든요. 지난 일이니까 웃으면서 들으세요. 근데 아침에 플러스 2%에서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14%까지 갔다 왔어요. 회원들이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 기존 회원들은 뭐 이런 걸 하도 많이 겪어봐서 그냥 이제 그냥 이런 거 나오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신규 회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신규 회원은 아닌데 오래된 회원인데 비중을 또 살짝 실으신 분들도 난리가 났겠지. 왜냐면 저 인간은 맨날 바닥에서 주는데 급등한 걸 주는 거 보니까 바로 가겠네. 또 그래서 비중을 또 실으신 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뭐 한두 명이 그랬겠어. 여러 있었겠지. 근데 갑자기 뭐 10% 이상 빠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누가 여기 무슨 뭐 전환사채 뭐 나오고 막 물량 나오고 막 시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또 빠졌을 거 아니야. 또 마이너스 이제 5% 이틀 누르니까 난리가 나더라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였냐면 이게 주가가 거의 바닥 대비 2배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에 걸렸겠어요? 단기 과열. 그래서 3일 동안 이제 단일가 거래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 가지. 거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보통 떨어지거든요. 확 눌러요. 그거 이용해서 이제 매집 좀 시키려고 그랬더니 이제 여기 난리가 났던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랑 비중이 실으신 분들이 그랬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셋째 날 양봉이 나와서 이게 15%짜리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뭐 했냐면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원래대로 올라온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뽑은 거죠. 그러니까 회원들이 좀 난리가 안 났으면 좀 이날 더 비싸게 팔았을 텐데 그냥 아침에 오전에 일찍 매도사에 내버렸어요. 팔으라고, 던지라고. 여기서 산 것만. 수익이 그래도 많이 났어요. 그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추가 상승이 더 나왔었지. 3,000원대 샀었는데 6,000원대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머지 그 전에 있던 것이 싹 다 팔아버려. 그러니까 제가 뭘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게 그냥 개미 털기하고 세력 털기 이거는 되게 알아채는 게 어려워요. 그걸 다 알아챌 정도가 되면 진짜 고수죠, 그죠? 일부를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네. 올라가기 전에는 쌩 난리를 지겨요. 근데 더 이상 여기서 못 가잖아. 물론 좀 더 올라가긴 하지만 못 가거든. 그리고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고점 부분에서 거래가 날마다 터지다시피 그죠? 하는데 왜 못 가냐 이거예요. 그렇죠? 왜 못 가냐고. 오늘 뭐 다 팔았으니까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때 아이스크림 애들을 팔면서 팔기 전으로
한독수 관련주를 하나 추천한 게 있었거든요. 그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팔았거든요. 오늘 팔았거든요. 거래가 막 터지잖아요. 근데 못 가죠?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돼요? 힘이 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라도 맛이 가는 거지. 근데 요거를 이제 팔기 전이에요. 팔기 전에 한독수 관련주를 뭐 하나 사드려야 되는데 뭘 살까 고민하다가 이걸 사드렸어요. BYC 우선주. 남들이 잘 모르는 거. 한독수 씨가 계속 잘 돼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많이 갈 종목이 이거였거든. 나중에 후발주자로. 근데 한독수 관련주 올라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독수 씨가 그분한테 뭐 잘못된다. 그분이 뭐 대통령 후보를 안 나간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날 거 아니에요. 실제 큰일이 났죠. 막 점왕가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얘네들은 관계 없기 때문에 괜찮겠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놨어요. 13,000원 초반에서. 근데 한독수 씨가 이제 뭐 월요일날 다 점왕가 같잖아요. 관련주들이. 근데 얘는 거꾸로 올라왔다니까. 한독수 관련주가 맞습니다. 전혀 데미지를 안 입었어요. 물론 수익은 오늘 팔았는데 뭐 수익은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 수익을 자랑하려고 얘기했겠어요, 그죠? 대선주를 하더라도 아까 아이스크림 애들은 뭐예요? 대장주죠. 초반에 대장주 갖고 하다가 슬슬 이제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아예 손을 안 대고 기존에 이제 좀 사놨던 것도 그냥 손에 안 보고 잘 정리하자. 웃으면서 팔았어요. 잘 파시라고 오늘. 더 가져갈까 하다가 냅뒀거든요. 냅둘까 하다가 팔았다. 왜냐면 오늘 비비안이 상한가 가더라고. 속옷 비비안. 그럼 BYC도 괜히 그냥 따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냅둘까 하다가 팔아버렸어요. 왜냐면 BYC로 팔아가지고 한독수주를 추천했는데 이미 한독수 시즌 끝났으니까. 제가 관심종목창에서 한독수 관련주를 다 지워버렸어요. 원래는 잘 안 지우거든요. 근데 지워버렸어요. 왜?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앞으로 이제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팔아버렸어요. 아니, 다 지워버렸어요. 종목들을 정리하자. 그래서 정리한 거죠. 요거 파신 거는 오늘이랑 어제 추천했던 거 있죠? 그 종목들 꾹꾹 눌러놨잖아요. 그런 거 사시면 돼.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 털기하고 개미 털기인데 종목을 좀 더 볼게요. 요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볼게요. 평화홀딩스인데 이거는 처음에 내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이거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 갔어요. 잘 갔는데 이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거 뭐냐, 이거는 정말 나오기 힘든 차트예요. 이거는 세력이 팔았으니까 팔아먹어서 내려온 게 맞거든요. 근데 김문수 씨가 또 희한하게 또 부활을 했네. 그래서 희한하게 또 올라간 거예요. 세력이 팔아먹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강력한 호재가 나오니까 그냥 확 올려버린 케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기법이나 일반적인 경험으로 해석이 안 돼요. 차트 해석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 중에 이스타코하고 디젠스 이런 거 보면 그냥 줄줄줄줄 무너져 내리죠. 이건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세력이 팔아먹고 있던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기서 이제 이재명 씨한테 자꾸 호재가 나왔잖아요. 유죄 나올 줄 알았더니 무죄 나오고 대통령도 탄핵돼버리고 뭐 자꾸 이제 그랬잖아요. 자꾸 이재명 씨한테 좋은 일만 나오니까 더 올라가려고만 애는 썼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끝난 거예요. 디젠스, 이스타. 오늘 여기 이 종목들 보면 다 흘러내리잖아요. 이재명 앞에 것들은. 이게 뭐냐면 이건 개미 털기가 이건 세력 털기지. 세력 털기는 뭐예요? 더 갈 것처럼 하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게 그게 세력이 터는 거예요. 물량을 터는 거고 자기들 걸 터는 거거든. 올라가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개미를 털어버리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꿈비 아가방 이런 거. 이거는 좀 요즘에 좀 희한한 게 이걸 좋게 얘기해야 될지 나쁘게 얘기해야 될지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보통 여기에서는 거래가 완전히 그냥 죽거든요.
거래가 없어야 된다. 이게 또 거래가 또 많아. 희한하게 많아요. 요즘에 대선 전국이 좀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트도 별 희한한 게 다 나옵니다. 이런 거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뭐 이거 뭐 이게 뭘 그렇다는 거 이럴 수 있는데 아니요, 이런 걸 진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희한한 게 나옵니다. 지금. 네. 참고로 알아두세요. 네. 이런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지금 제가 그래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헷갈린다고 지금. 헷갈려요. 이거하고 뭐 아가방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들도 보면은 세력들이 털고 나간 게 맞거든요. 근데 올라가기 전에 한번 꺾잖아. 꺾고서 가잖아. 아닌 척 하면서 꺾어버리잖아요. 지금은 얘는 별로 그림이 안 좋아요. 별로 또 나쁘지,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아. 애매해. 저출산을 하면서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기회 되면. 근데 지금은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종목을 잠깐만요. 윌비스가 이게 일자리 관련주였죠. 이준석 관련주도 되니까 급등했다가 음봉 2개 때리는데 이거 뭐 상한가다 반납시킨 거 아니에요? 요즘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가요. 그 다음에 이준석 관련주 중에 삼보산업 이런 거 있잖아. 이준석 관련주로 상한가가 나왔어요. 그 다음날 추가 급등 나오고 막 난리가 나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음봉이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거의 하한가를 가. 네? 생각을 해보셔야 돼. 오늘 추가로 장중에 10% 더 빠지더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번에 이거 박스권 돌파 얘기했었죠, 그죠? 아까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 물론 옛날처럼 이건 옛날에 자주 나온 차트거든. 이게 얘가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준석 관련주는 다 얘처럼 나왔어야 되는데 얘만 이러고 나머지들은 이런 식으로 삼보산업이 상한가가 있잖아요. 잘 보세요. 얘기 많이 안 해주려고 했는데 상한가가 들어갈 때 시간이 별로 없구나. 네. 상한가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별 그렇게 문제는 크게 없어 보이는데 이러네. 누가 보면 이준석 지지율이 다시 0으로 돌아갔거나 0으로 이제 돌아갔거나 이준석이 죽었는 줄 알겠어 진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김문수 관련주 중에서 세원물산 이런 거. 아니 어떻게 상한가 나오고 그 다음날 급등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한가 나온 날보다 거래량이 이렇게 더 많죠?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대형 포장 이것도 마찬가지. 상한가 할 때 거래량이 요만큼인데 어떻게 그 다음날 2배 이상 나오지? 급등한 게 없는데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나올 때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게 나왔을 때는 이제 40분 됐으니까 마무리할게요. 말이 안 되는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미를 털고 있거나 아니면 세력이 털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 생각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너무 심한데? 이렇게까지 심하게 누를 필요가 없는 자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심하게 누른다든지, 반대로 이렇게 심하게 오를 일이 없는데 왜 이러지? 또 이런 게 있겠죠. 이렇게 심하게 거래량이 많이 나올 이유가 없는데, 반대로 이렇게 심하게 거래가 확 다운이 되지? 이상한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 주식을 좀 잘하고 싶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 얘기 빨리 하고 끝내야 돼. 지금 뒤에 또 다른 분들 방송하시니까. 자꾸 의심을 하셔야 돼. 이거 뭐지? 이상한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이거 맞아? 이상하다 이거.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이상한 게 있고 이제 부정적으로 이상한 게 있거든요. 이거 세력이 매집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세력이 팔아먹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실력이 들어요. 근데 맨날 아까 팔았으면, 아까 저 고점에서 팔았으면 2천만 원 벌었는데 아이씨 안 팔았더니 마이너스 500만 원 됐네. 총 2,500만 원 날렸네. 아이씨 퇴퇴퇴 침 뱉고 막 짜증이 나네요. 그러면은 맨날 그냥 제자리야. 그냥 제자리에 머물 때 가장 좋은 건 줄넘기죠. 제자리에서 줄넘기 계속하면 건강이라도 좋아지니까. 근데 계속 샀다 팔았다, 아까 그럴 걸 말 걸, 할 걸 말 걸, 팔 걸 말 걸, 살 걸 말 걸, 껄껄껄 이러다가는 이제 껄껄껄 넘어가요. 제자리에서 넘어간다고. 네. 그거 하지 마세요. 차라리 그 시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래? 의심을 하고서 이렇게 이제 보기 시작하면 실력이 늘어요. 남들과 다른 이제 그런 걸 보는 눈이 이제 트이거든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해서 실력을 좀 쌓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그거예요. 대선 테마주들 외에 다른 게 가는 게 없어서 대선 테마주 위주로 하는데, 어쩔 때는 사자마자 바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쩔 땐 사자마자 미친 듯이 흔드는 경우가 나와요. 아까 아이스크림에도 보셨잖아요. 세정시 관련해도 보셨잖아요. 그 난리지기 거잖아요. 난리지기. 15% 20% 확 때리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해요. 왜 더 심할까요? 선거가 며칠 안 남았죠. 대선이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죠. 그러니까 빨리 자기들도 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력들이 빨리,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해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개미들이 방해하니까 개미들 어떻게 빨리 털어야죠. 그럼 뭐 세게 흔들어야지. 이해되셨나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요즘 왜 이 난리를 지기지? 대부분 이유가 그걸 겁니다. 반대로 저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라테크 이런 거, 그죠? 프롬파스트 들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없는 거. 이거 누가 있어? 주가가 떠 있는 게 신기하구만. 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아무도 없는 게 맞는데 일신석재나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네. 아무튼 개미 털기, 세력 털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기법 강의 저녁 방송 때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해드린 이유는 우리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위해서 좀 해드린 것도 있고,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라. 요즘에 지독하게 흔들어요. 지독하게 흔든다.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나서고 한꺼번에 다 팔면 후회할 일만 생기거든. 심리도 좀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제일 편한 겁니다.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네네. 또 상세한 얘기는 또 기회가 되면 또 해드릴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